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인물로 만나는 우리의 역사. 5,000년 역사를 만든 별들의 이야기. 우리 함께 열어볼까 시간의 문. 금별쌤과 함께 처음 만나는 인물 한국사. 어린이 친구들 안녕! 큰별 최태성입니다. 저는 작은 별이에요.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세요? 5,000년이요. 당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지금까지 역사가 쭉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건 위대한 인물들 덕분이랍니다. 자, 그럼 5,000년의 역사를 빛낸 별들을 만나볼까요? 첫 번째 별은 누구예요? 먼저 퀴즈를 좀 내볼게요. 고조선의 단군 왕검, 고려의 왕건, 조선의 이성계,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글쎄요. 다 남자네요. 정답은요, 세 명 모두 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뭐 작은 별 말처럼 모두 남성이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나라를 세운 여성도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그게 누구예요? 소선호입니다. 역사학자 신채호는요, 소선호를 이렇게 표현했죠. 조선 역사상 유일한 창업 여대왕일 뿐더러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를 세운 사람이다. 한국사를 빛낸 별 소선호를 만나러 출발! 나는 소선호야. 너희보다 2000년 전에 살았단다. 내가 살던 시기는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굴하지 않았지. 내 이야기 들어볼래? 고구려의 시작, 주몽을 만나다. 저 사람이 소선호예요? 오잉? 소선호는 여자라고 하셨잖아요. 아, 저 사람은 소선호가 아니에요. 소선호를 이야기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인물, 바로 주몽입니다. 주몽이 누구예요? 소선호의 남편이죠. 우선 우리 역사의 시작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한국사는 고조선이란 나라에서 시작이 됩니다. 고조선 이후에 부여라는 나라가 생기는데요. 이 부여는요, 700여 년 동안 역사를 이어간 동아시아 강대국이었어요. 소선호와 주몽이 부여의 사람이었죠. 주몽과 관련해서는요, 아주 신비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여의 왕 금화는 강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물의 신 하백의 딸 유하입니다. 하느님의 아들 헤모스가 저와 결혼을 하더니 다시 하늘로 떠나버렸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허락도 없이 결혼을 했다며 저를 내쫓아버렸어요. 금화왕은 유아를 안타깝게 여기고 궁궐에 살게 해줍니다. 그런데 신비한 빛이 유아를 비춥니다. 얼마 후 유아의 배가 불러왔고 유아는 커다란 알을 낳지요. 사람이 알을 낳다니. 금화왕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알을 궁 밖에 버렸죠. 그런데 동물들이 알 주위를 피해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새들이 알을 품어주기까지 합니다. 금화왕이 알을 깨려고도 했지만 알은 끄떡없었어요. 금화왕은 어쩔 수 없이 알을 다시 유아에게 돌려주었죠. 얼마 후 알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바로 주몽입니다. 주몽은 아주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죠. 특히 활을 아주 잘 쏘았습니다. 금왕이 낳은 왕자들은 잘난 주몽을 시기했죠. 왕자들이 자신을 죽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 주몽, 부여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 주몽을 쫓는 왕자들, 도망치던 주몽은 강 앞에 다다릅니다. 근데 어떡하죠? 배가 없어서 강을 건널 수가 없는 상황. 그때 주몽이
강을 향해 외칩니다. 나는 하느님의 손자이자 물의 신 하백의 외손자 주몽이다. 내 뒤를 쫓는 자가 있으니 강을 건너 피할 수 있게 해다오. 그러자 강 위로 자라와 물고기들이 나타나 다리가 되어줍니다. 덕분에 주몽은 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지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옛날엔 영웅을 일반 백성과 다른 특별한 존재로 보이게 하려고 멋지게 이야기를 만들었지요. 진짜 아래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은 적겠지만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었겠구나 추측할 수는 있겠죠. 남쪽으로 도망친 주몽은 어떻게 되나요? 주몽은 새로운 땅 졸본에 도착합니다. 이곳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낯선 곳으로 도망쳐온 주몽은 나라를 세우기엔 힘이 부족했거든요. 이때 주몽 앞에 나타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소선호입니다. 드디어 소선호의 등장! 소선호는요, 부여의 졸본 지역을 다스리는 부족의 공주였거든요. 졸본 지역에선 소선호를 따르는 백성이 아주 많았습니다. 게다가 아주 부자였거든요. 소선호는요, 주몽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몽이 훗날 크게 될 인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소선호는 주몽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최고의 파트너였습니다. 주몽과 소선호는요,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바로 고구려입니다. 주몽은 고구려의 첫 번째 왕, 소선호는 고구려의 첫 번째 왕비가 됩니다. 고구려는 어떤 나라가 되나요? 주몽을 시작으로 해서 무려 700여 년간 찬란한 역사를 이어나가게 되죠. 지금의 한반도 북쪽인 만주벌판을 차지하고요. 중국과 대등하게 경쟁하면서 동북아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자, 다시 소선호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어느덧 고구려가 세워진 지 19년의 세월이 흐르죠. 고구려의 왕비 소선호는 남편 주몽과 아들 비류 온조와 함께 고구려를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나면 좋으련만. 어떡해요. 소선호에게 큰 시련이 찾아와요. 어느 날 뜻밖의 인물이 고구려를 찾아왔거든요. 주몽이 부여에 두고 온 첫 번째 부인과 아들 유리였어요. 아버지. 유리야. 그래. 첫 번째 부인과 아들이 나타났으니 이제 소선호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순서상 이게 뒤로 밀리게 되죠. 설상가상으로 소선호의 아들 비류 온조까지 유리에게 밀리게 되네요. 유리를 세자로 책봉한다. 아버님. 어린이 여러분은 소선호의 입장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소선호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싸울 거예요. 작은별 진정. 소선호는요, 아들 비류 온조와 함께 고구려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과 함께 고구려를 떠나 남쪽으로 향하지요. 백제의 시작, 한강. 고구려를 떠난 소선호 일행은요, 아주 고생을 하지요. 산 넘고 물 건너 남쪽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고구려를 떠난 지 무려 18달 만에 커다란 강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고구려에서는 보지 못한 장대한 물길이구나. 이토록 빛나는 땅을 이제껏 본 일이 없다. 이곳이 바로 지금의 서울 한강입니다. 소선호는 이 한강 주변에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소선호는 왜 한강을 선택했을까요? 역사적으로 강성했던 나라들은요, 모두 큰 강을 끼고 발전했습니다.
물이 있어야 농사를 잘 짓고 또 백성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겠죠. 게다가 한강은요, 백길을 따라 바다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바다 건너 중국과 쉽게 교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한강 주변이 빛나는 땅인지 아시겠죠? 네, 소선호의 선택 최고. 소선호 일행은요, 지금의 서울에 도읍을 정하고 새로운 나라 백제를 세웁니다. 소선호의 둘째 아들 온조가 백제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백제는 어떤 나라가 되나요? 온조왕을 시작으로 700여 년에 가까운 역사를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백제의 문화유산을 통해 백제의 찬란한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소선호는 주몽을 도와 고구려를 세웠고 자신의 세력을 이끌고 한반도로 내려와 백제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와 백제는 결국 뿌리가 같은 셈이죠. 고구려 백제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지만 치열하게 경쟁하는 숙명의 라이벌이 되지요. 백제가 세워진 후 소선호는 어떻게 되나요? 온조가 왕이 된 지 13년이 되던 해 소선호가 61살에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소선호는요, 죽어서도 백제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됐죠. 백제의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자 백제 사람들은 소선호를 모시는 사당을 만들어서 소선호님 백제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답니다. 백제 사람들에게 소선호는요, 어머니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소선호처럼 위기에 굴하지 않고 도전하는 어린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끝!